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오늘 막방을 찍어서 올립니다. 오늘은 약간 그 재고떨이 기분이 들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뉴스를 많이 이제 방송하려고 저장을 해놨는데, 계속 뒤로 밀리고 뭐 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좀 며칠 지난 게 있어요. 근데 꼭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은 들던 뉴스거리인데, 오늘 그 약간 재고떨이 기분으로 막방으로 찍습니다. 자, 뉴스는 여러 군데 거 갖고 왔지만 대표 뉴스로는 SBS 비지에서 오늘 2030 공포매수 주춤 대출 규제 풀려도 집 안 살 겁니다. 이렇게 이런 제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그거랑 관련된 뉴스, 금리,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시장과 금리가 얼마나 위험하고 지금 젊은이들이 매수 비중이 높았던 게 줄어들면서 어쨌든 그래도 상당히 위험하다. 3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봤을 때 지금 영끌족들, 특히 젊은이들 자산의 어떻게 규모에 비해서 너무 과대한 아파트를 사가지고 비대한 나중에 허덕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아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잠시만요. 물 한 잔 마실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도 많이 올리고 그래서 그런지 목도 또 오늘은 또 영상 중에 또 막 흥분한 게 많으니까 제가 막 목소리를 크게 하다 보면은 목에 무리가 가더라고요. 물 밑보다는 물 위가 낫죠. 그래도 물 위가 갔어요. 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요겁니다. 일단 항상 저는 모든 거는 카페에다 이렇게 C 파일로 만들어서 올립니다. 오늘 뉴스거리는 요게 뉴스예요. 요게 그 대신 제목만 주로 볼 거예요. 나머지는 제 차트들 가지고 설명을 쭉 관련된 자료를 제가 쭉 모아왔습니다.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뉴스부터 볼게요. 파이낸셜 뉴스에서 2030 공포매수 주춤 대출 규제 풀려도 집 안 살 겁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SBS 비즈가 아니라 파이낸셜 뉴스였네. 아까 그 TV 화면이 SBS 비즈고요. 요 제목의 뉴스는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집값 고점에 금리 부담까지 커져 대출 풀려도 연끌 매수 가능성은 낮아. 대출 많이 풀어준다며요. 예. 저연령일수록 주택가격 하락 전망. 이제 정신 좀 차렸나? 지금이 최고점, 떨어지면 사겠다. 떨어져도 조금 떨어져서 하면 안 돼. 많이 떨어져서 사야지. 자, 2030 아파트 매수 비중이 서울이 43%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좀 추춤했어요. 즉 4분기가 언제죠? 11, 10이잖아요. 우리가 10월 달에 상투 쳤죠. 그 다음에 11월에 꺾였죠. 12월에 꺾였죠. 1월 꺾였죠. 2월까지 꺾였죠. 지금 데이터 나온 거로 봐서는 10월 이후로는 하락 구간입니다. 근데 이때 이후로 매매 비중이 2030 매매 비중이 자꾸 줄죠. 여기 보세요. 계속 줄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은 노도강 금강구를 다 끌어올렸거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살 돈도 없고 또 부담도 되고 이자도 비싸니까 안 사. 그러니까 노도강 금강구가 제일 많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중저가 아파트들이 많이 빠져요. 강남 뭐 50억 40억 이런 거는 상관없는 것들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별로 안 빠져. 딱 아다리가 딱 맞죠? 요 차트도 지금 제가 보여드립니다. 분명히 43%까지 갔다가 줄어드는 거 보이죠? 이거를 요런 데이터만 말고 제 차트에서 보면은 훨씬 이해가 빨라요. 자, 요게 제 차트 중에 2013년부터 서울 아파트 올라가는 거랑 뭐 여러 가지 차트 중에 요 중에 요겁니다. 요 부분 박스 쳐놨죠. 이렇게 방금 전에 봤는데 아까 44%까지 올랐다가 지금 꺾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 얘네가 원래 20-30%밖에 안 됐어요. 요쪽 위로 여기 같이 봐야 돼요. 이렇게 원래 2016년, 17년, 18년 이때 보면요 30%밖에 안 됐어. 매매 비중이 주로 40-50대가 50-60%를 차지했다고. 꾸준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얘네들이 아파트를 무식하게 사네. 그쵸? 근데 이 시점이 무슨 시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가 2019년 중순 즉 7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금리 인하. 기억나세요? 2019년 이때부터 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이 됐다고요. 이게 2.75였다가 0.25 낮추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코로나 터져갖고 더 낮췄지. 즉 2030들이 갑자기 돈이 어딨다고 이렇게 갑자기 매매를 이렇게 막 무식하게 막 해갖고 44%까지 가겠어요. 25%에서 44%까지 따블이 났다니까. 따블이. 얘네들이 돈이 어디서 나? 갑자기 월급이 올랐나? 아니죠. 대출이죠.
그럼 그 대출을 갑자기 그동안은 대출을 왜 안 받았지? 왜 이제는 대출을 많이 받지? 금리를 내렸잖아. 금리를. 이주열 말년병장 이병장이 금리를 와장창 내리는 바람에 와 싸다 하고서 대출 받았고 아파트를 막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초기에 산 사람들은 좀 벌었을 거야. 근데 문제는 나중에 왕창 또 들어왔다니까. 자, 요 그래프 요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 주는 거 지금 40% 미만으로 내려가는 거 아직 최근 데이터는 제가 업데이트 안 했네. 얘네들이 안 사니까 서울 아파트가 빠지잖아요. 이거는 제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고 이거는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예요. 전수조사한 거. 이거 그다음에 부동산 산업, 부동산은 살짝 꺾이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사니까 아파트가 꺾이는 거야. 그동안은 다주택 투기 세력들이 젊은이들 연끌을 끌어들여가지고 언론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안 사면 벼락 거지라느니 넌 평생 무주택자로 살아야 되느니 이생 진망이 어쩌느니 막 그러면서 젊은이들을 자꾸 부추겼어. 대출 받아서 집 사라고. 너 돈 없어? 야 대출 받으면 돼. 내가 알선해 줄게. 그래가지고 자기네 집 아파트를 비싸게 막 팔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안 사니까 이제는 팔긴 팔아야 돼. 그러니까 슬슬 싸게 팔고 있죠. 그래서 아파트가 꺾이는 거라고. 그 전에는 올리면서 팔았어. 왜? 젊은이들이 빠지면 안 사. 올라야지 추격 매수한다고. 그래서 자전도 돌리고 허수매매도 하고 뭐 자전거래 그다음에 호가 뻥튀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파트를 또 올린 거라니까. 자, 요 차트 중에 요 부분만 좀 확대해서 봤습니다. 요런 건 나중에 따로 또 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방금 전에 본 요 그래프가 지금 차트에 나온 요거예요. 요 부분 요 몇 달치만 있는 거야. 근데 크게 봐야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아 젊은이들이 집을 안 삽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30% 미만이 있던 걸 알려줘야지. 30% 미만이었던 젊은이들이 미쳐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저금리에 대출을 왕창, 그것도 변동금리로 왕창 받아가지고 44% 40대 50대를 역전시켰다. 이렇게 나와야지 얘가 주는 거지. 이제 젊은이들이 집 안 사네. 줄었네. 이렇게 보면 안 돼. 이게 엄청 줄은 것처럼 보이잖아. 아직도 높아요. 30%가 안 됐다니까. 자, 그 다음 뉴스 볼게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줄 인상 6% 향하는 금리의 영끌족들 어쩌나 하면서 기사가 나온 거예요. 또 한국경제 주담대 금리 5% 넘었다. 이자 감당 어쩌나 영끌족 소갈이. 왜? 저금리에 그러니까 고금리면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대출을 많이 안 받아요. 이게 저금리의 함정이라는 게 뭐냐면 젊은이들이 우리 직장생활 할 때 5천만 원 대출 받는 것도 덜덜덜 떨면서 대출 받았는데 요즘엔 3억, 4억, 5억을 그냥 쉽게 받아. 우리가 5천만 원 대출 받으면 금리가 예를 들어서 10%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한 달에 1년에 10%면은 500만 원을 갚아야 돼. 그럼 한 달에 50만 원씩 갚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 대출을 많이 받으면 5천만 원 빌려도 5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1억을 빌려봐요. 그럼 100만 원을 갚아야 돼. 2억을 빌려봐. 200만 원을 갚아야 돼. 근데 이게 금리가 뚝 떨어져가고 2%, 3%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만 받아야지 생활비를 이게 왁구가 딱 맞는데 2억, 3억을 받는 거야. 금리가 낮으니까. 이게 저금리의 함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저금리가 계속 저금리로 있으면 별 부담이 안 돼. 왜? 그 친구도 처음에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내 월급이 얼마 정도 되고 내가 뭐 생활비랑 이런 거 했을 때 얼마 정도 이자를 내면은 내가 충분히 생활하고 좀 돈 조금 모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겠다. 맞벌이하고 살 수 있겠다. 그랬는데 금리가 2배, 3배, 4배 올라버리면 50만 원 냈던 이자는 400만 원, 200만 원 내봐요. 못 견딘다니까. 그게 바로 저금리의 함정이에요. 즉 은행권에서 금융가 이 마피아들이 저금리의 함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젊은이들이 함정을 빠뜨린 다음에 가둬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리고 금리를 올려버려. 그러면 이 친구들은 30년, 40년 동안 금융노예로 그 집 빚을 갚으면서 금리 올리면 올리는 대로 계속 갚아야 돼. 그만큼 자기 생활비를 줄여야 돼. 거기다가 둘 중에 한 명이 실직이라도 해봐. 무슨 금융위기라도 와봐. 그냥 경매 나간다니까.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약탈적 금융이라고 그래요. 빌려주는 거는 마냥 좋은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그러면 너 금리 오르면 원금을 좀 반으로 줄이면 되잖아. 갚으면 되잖아. 못 갚는다니까. 10명 중에 9명은 어딘가 그 돈이 들어가 있어요. 못 빼. 보통은 주택을 샀지. 그것도 자기 뭐랄까 과분하게 SNS에다가 뭐 이렇게 뭐 트위터에다 올려야 되고 카톡에다 올려야 되니까는 의리해야 돼.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뭐 참. 코픽스 올랐다는 거 나왔죠? 그리고 다음에 또 올린대. 추가 금리 인상의 무게래. 금통위원 7명 중에 5명이 추가 금리 올린다는데 문제는 말년병장 이주열 병장이 이제 제대로 해가지고 4월 한 중순쯤에 열리죠?
금통인데 이제 아마 대행 체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뭐냐 윈도우 드래곤이 이번에 새로 김창룡이었나요? 이 성이 기억 안 나네. 하여튼 창룡 윈도우 드래곤 이제 새로 아마 부임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뭐 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한 20일 이상은 걸린다니까 지금 빨리 낙점을 해갖고 진행을 해도 좀 어려울 거나. 그래도 이 금통위원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번에. 미국도 올렸잖아 이미.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한번 쉬었잖아. 그러니까는 부위원장 체제로도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코픽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대요. 계속 올라가요. 신규 취급액이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조달 금리가 더 올라가. 이제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도미노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규 코픽스 금리를 예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자, 요 빨간 게 코픽스 금리입니다. 방금 전에 본 그 차트가 요거예요. 요거 신기하죠. 요거 요렇게 오르다가 쉬었다가 다시 올랐죠. 이게 이거야. 지금 이거예요. 이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쉬었다가 오르잖아요. 근데 이게 뭐 앞에 얘기는 그냥 생략할게요. 얘 코픽스 금리가 먼저 올라요. 얘가 먼저 오르면 기준금리가 따라 올라. 계속 올라. 계속 올라. 얘가 주춤하네. 근데 얘가 쉬는 동안에 한 두 번 더 올라 있을 거라고. 그럼 얘는 또 올려야 돼요. 이건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제가. 그 대신 이걸 6월 달로 해놨거든요. 제가 이거를 작년 7월 달에 앞으로 올릴 거를 8월, 11월, 1월, 6월, 11월 요렇게 올린다 그랬는데 진짜 1월까지 진짜 맞췄어요,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6월 달이라고 그랬는데, 왜냐면 제가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쉴 거다. 그런데 저는 미국 금리 올린다는 거를 갖다가 감안을 안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 분명히 6월 전에 4월 달에 올려야 될 것 같아. 안 올리면 큰일 나. 그리고 왜냐면 이거는 요번에 내가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이것도 수정해야 돼. 왜?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 걸로 했네. 근데 7번 한다며.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여기까지 올라가고 우리랑 역전되겠네? 그쵸? 2% 넘으면은 저는 1.75로 지금 가정을 한 거거든요. 금리 역전 안 되려면 어떻게 돼요? 밀려서 올라가야지. 그동안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올렸어.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미국이 올리니까 밀려서 올라가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잠깐 기준금리랑 코픽스 금리, 특히 코픽스 금리와 기준금리의 차이를 배율로 표시한 게 이거죠. 얘가 평상시 1.1배 정도가 적당한데 지금 1.4배, 1.6배 이러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는 코픽스 금리가 내려오든지 기준금리를 올리든지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지. 좁혀지지. 1.1배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과거에 항상 그랬어. 안정기 때는. 자, 그리고 뉴스 이거는 아까 봤던 거고요. 자, 우리 40년 사이클, 가장 기본은 40년 사이클이에요. 지금은 40년 동안 올라가다가 40년 동안 내려왔는데 앞으로는 40년 동안 올라간다. 세계의 300년 데이터를 보니까 300년의 사이클이 있더라. 한 번 올라가면 30년, 또 한 번 내려가면 30년. 이런 사이클을 300년 차트 안에서 잘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왜 이게 안 지워지지? 지워졌네요. 자, 방금 전에 사이클을 본 게 요거예요. 요거. 이거 연봉이에요, 연봉. 300년 동안의 연봉. 1700년부터 금리 연봉이에요, 연봉. 10년물 연봉. 근데 그동안은 40년 동안 내려왔다.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여기까지 0.31%까지 내려왔잖아요. 지금 2.3까지 올라 있어. 지금 몇 배 오른 거예요? 3, 6, 4, 3, 5, 37에 21. 거의 7배 올랐네. 7배. 그쵸? 이 저점에서부터 7배 올랐어요. 로그 차트로. 그리고 얘가 출렁출렁하면서 40년 동안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제 앞으로 한번 올랐으면 이제 밑으로 여기 이러면서 40년 동안 올라갈 거라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제가 대충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40년 후에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2060년까지 2020년부터 2060년까지 2060년이면 앞으로 40년이면 제가 70살 됐다네. 71살. 정확히 40을 더하면 만 31살 더하기 40년 하면 만 71살이죠. 그래도 10,000살 살았으니까는 뭐 70년 정도 사는 거 뭐 별거 아니지 뭐. 껄껄껄. 이거 넘어가고. 자,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기준금리 올리는 중이라는 얘기 했죠? 81년부터 지금 기준금리 전 세계가 내려오다가 이제 전 세계가 올라 뭐 콜롬비아, 아사라비아, 뭐 체코, 뭐 칠레, 마질레 뭐 이거 이제 안 해 귀찮아. 미국도 올렸어. 자, 그리고 우리도 40년 동안 여기 81년 이때까지는 금리가 올라갔어요. 우리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10년물 국채금리의 저항선을 지금 돌파를 해 있는 상태라고.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이걸 돌파해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그래갖고 좀 미친 듯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10년물 국채금리. 오늘 5년물이 뚫었대나 3년물이 뚫었다나 아까 문자 뜨더라고.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미국도 그렇고 줄어들고 있죠. 나중에 1년, 2년 있다가 불황기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미국 주는 것만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줄고 있다니까. 3년물과 10년물이 줄고 있어, 격차가. 3년물이 많이 오르고 10년물이 덜 올라. 그러니까 10년물이 덜 오른다는 얘기는 향후 경기가를 안 좋게 본다는 뜻이에요. 경기가 좋으면은 금리 격차가 벌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그럼 여러 번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볼 거는 조심할 거. 지금 이거를 보면 여기가 변동금리가 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로 받았냐 고정금리로 받았냐 그건데 변동금리로 받은 게 이제 여기 직전에 49%였어요. 50%였어요. 50%. 지금은 82%까지 올랐다니까. 그러니까 100명 중에 82, 3명이 변동금리로 받았고 17명 정도가 고정금리로 받았어. 금리를 올려도 고정금리는 타격이 없잖아요. 근데 나머지 83명은 변동금리로 받았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계속 오늘도 올렸다고 그러고 어저께도 올렸다고 계속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올리는 족족 금리를 올려줘야 돼. 아, 처음에 나 대출 받을 때 얘기 다르지 않냐고. 아, 그건 고정금리 때지. 고정금리도 물론 나중에 5년 지나면 변동금리로 바뀌고 또 그전이라도 바뀔 수도 있어요. 약관에 따라서. 근데 변동금리는 금리를 얼마 낼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금리의 함정이라니까. 낚였다니까. 40년 동안 진짜 은행에다가 이자로 아주 착실하게. 그러면은요, 기득권 세력들이 뭘 노리냐면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금리 올리면은 그전에는 여유 있게 살다가 이제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딴 데 정신 못 팔아. 그냥 무조건 일해갖고 월급 받아갖고 이자 내고, 월급 받고 이자 내고, 월급 받고 이자 내고, 그거 한다고. 왜? 그러면요, 머리에 철학, 사상, 이념, 정치 반대, 문학, 이런 거 할 여력이 없어. 그러면 정치 세력들은 사회를 움직이기가 더 쉬워. 왜? 정치에 신경을 안 써주는 게 가장 좋거든. 철학이고 이념이고 뭐 필요 없어. 촛불이고 뭐고 다 없어. 우리는 해먹기 좋은 거야, 그냥. 그거를 노리는 기득권 세력들이 저금리 함정에 특히 젊은이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왜냐면 50대,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이래도 저래도 그냥 정부가 뭐 잘한다 그냥 다 속아 넘어가고 그래. 근데 20, 30대, 40대 초반까지는 막 불의를 못 참는 거야. 그래갖고 뭐 바꿔보자, 정권 바꿔보자 막 이랬는데 이놈들한테 대출을 잔뜩 해준 다음에 금리를 왕창 올려가지고 금융 노예로 살게 하면 철학이고 이념이고 촛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 지금 죽게 생겼어.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50, 60, 70대는 상관없어. 근데 저처럼 젊은 한창 때인 만 31살 이 사람들이 대출을 잔뜩 받아놔가지고 나중에 40년 동안 30년이면은 여러분들 정년퇴직해야죠. 60살 넘으면 정년퇴직할걸? 그 정년퇴직할 때까지 빚 갚고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그 사이에 아파트 값이 올라줬으면 다행인데 일본처럼 빠져있으면 어떡할 거야? 일본은 그 91년에 대출 받아서 모기지 90% 받아가지고 한 거 그거 아직도 갚는 사람 있다며요. 근데 아파트는 강학돼가지고 없어지고 막 10분의 1 토막 나있고 막 그런 아파트 있다면 물론 최신축 초연의 도심지에 한 건 좋겠지. 요 그래프가 그 그래프를 시계열로 쭉 연결한 거고요. 자, 금리 물가 올렸을 때 기준금리 올렸을 때는요 아파트가 폭락했어요. 과거에도 물가가 안정됐을 때 기준금리 미국 때문에 올렸을 때는요 아파트가 마저 올랐어. 이때도 물가가 안정됐는데 미국이 올려서 따라 올렸을 때는 올라가던 아파트 계속 올라갔어. 근데 이 당시에 미국이 7년 동안 금리 동결했는데 물가가 올라가고 할 수 없이 5번 올렸을 때는 아파트가 폭락했어요. 이때가 2010년, 11년, 12년 알죠? 3년 동안 폭락한 거. 사람들은 착각을 해. 금리 올렸을 때 빠진 적이 없대. 그거 모르는 소리라니까. 그리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야지. KB시대 그런 거는 호가라니까, 호가. 자, 가장 중요한 거. IMF 때 김대중 대통령 때 이때 아파트가 올랐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인하에 대한 유동성으로 폭발적으로 올랐어. 노무현 때도 올랐어. 버블 때도 올랐어요. 근데 이때 슬금슬금 금리가 오르네. 근데 2년 동안 올랐어요. 왜? 별거 아니거든. 올라봤자 세 발의 피야. 근데 이게 계속 올라버리고 기울기도 커지고 기준금리도 올리고 하니까 박살이 난 거야. 이게 버블 때문이. 이래서 무너진 거라니까. 물론 다른 여건이랑 같이. 이거 서프라임 때문에 한 거지. 서프라임은 빠지고 나서 1년 9개월 있다 나타난 거라고. 2006년 11월에 상투치고 2007년 박살 나는데 서프라임은 2008년 9월달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서프라임 때문에 폭락했대.
폭락해서 서프라임이 온 거라니까. 아우 진짜 딱밤을 때려줘. 자 지금 어떠냐? 박근혜 대통령 출범 이후로 아파트 값이 올랐어요. 그때 저금리로 엄청 빠졌어. 유동성 그렇게 막 올랐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도 올랐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뭐 진작 바닥을 치거나 아니면 돌아서기네, 금리가 돌아서네. 근데 아파트가 계속 올랐어. 왜? 별거 아니거든. 이때도 별거 아니었거든. 근데 2년 이상 3년차 오르고 기울기도 급하게 오르네. 거기다가 기준금리까지 올려버리네. 그러다가 미국까지 올려버리네. 이러니까 아파트가 지금 4개월째 빠지고 앞으로 빠질 일이 주장창이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올려준다고요? 대세는 못 바꿔요, 대통령도.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한테 왜 이렇게 버블세븐이 폭락하고 그랬나? 건설사 CEO 출신인데 하필이면 왜? 그리고 또 그랬잖아요. 진보가 잡으면은 부동산 폭락한다. 그런 말 떠들었으면 이제 보수가 잡으면 아파트가 하락하는 게 맞잖아요. 아니 오세훈 그 이명박 세트가 버블세븐 무너뜨리고 6년 동안 그 음아파트 40% 폭락시켰잖아요. 성공했지. 위대한 대통령, 위대한 서울시장이야. 그러면 이번에 보수가 잡았으면 띨띨한 진보 문재인 폭등시킨 거 반대로 떨어진다며. 근데 또 오른대. 윤석열이 돼서 또 올려준대. 뭐 규제 풀고 대출 풀어갖고 다 올려준대. 사이클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현대건설 출신의 이명박도 못 돌렸어. 그런데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돌릴 수 있다? 물론 한두 달 언론에 또 언론 플레이로 막 뽐뿌질하고 사람들 부추겨가지고 또 연끌하게 또 할 수는 있겠지. 그거는 임시방편이고 눈 가리고 아웅이고 언발에 얼음 넣기야. 아니 언발에 얼음 넣기래. 아유, 하여튼 뭘 넣는 거야 아직은. 이게 대세는 못 바꿔요.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을 잠깐 부동산을 하락시키는 게 위대한 대통령 아니에요? 우리 위대한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재임하는 5년 동안 부동산이 폭락할 겁니다. 역시 우리의 위대한 윤석열 대통령. 띠리리한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도 못 잡고 바보 같아. 이런 진보라고 해가지고. 역시 우리 이게 맞죠? 지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뽑아준 거 아니에요? 부동산 안정시키라고? 몰표 준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못 살겠다 진짜 부동산 폭등해서. 그래놓고 또 막 올려준다고 뉴스에서. 언론은 왜 그래요 진짜? 아우 여기까지 방송. 재밌죠? 저도 오늘 막방인데 좀 얌전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제가 형수님 흥분돼요. 그래도 뒷동도 좀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여기 기타 하나 딱 쳐서 형수님 마치도록 할게요. 음악 좀 나오다 마네. 자 시카고 이거 저 뒷 배경 바꾼다는 얘기가 언젠데 저거 인쇄한 것도 있는데 바꿔야지.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이거 보세요.